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TV 강일아 아나운서입니다. 오늘도 이서연 성공가계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2019년도가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너무 빨라요, 시간이 빠르죠. 네. 그렇죠. 이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잖아요. 바로 연말정산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시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방법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대표님, 연말정산은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많은 근로자분들이 13월에 보너스다 해갖고 연말정산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리죠,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물론 다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한 번 더 조금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 근로자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적절하게 낸 것인지 한번 그 확인을 해보고 정산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직장인들은 급여를 받으실 때 보통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그렇죠. 이제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원천 징수되는 세금은 대략적으로 내시는 세금이기 때문에 연말에 세금을 정산해서 더 내신 분들은 돌려받거나 또 덜 내신 분들은 더 내시게 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네. 네. 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연말정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저희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말정산에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과연 네. 있을까요? 네. 연말정산은 이제 세금을 조금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그렇죠.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입니다. 두 가지가 있었네요.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가 있었네요. 네네. 이 소득공제는 소득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서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득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근로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세법에서 정한 특정한 그런 그 지출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 부분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금저축에 가입하신 분들의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1년에 400만 원 한도로 해서 네. 그 납입하신 거에 13.2%를 세금을 빼주거든요. 13.2%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을 가입하신 분을 이제 13.2%를 계산을 해보면 52만 8천 원. 네, 52만 8천 원을 세금에서 빼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많은 그러네요. 액수죠. 네. 13.2%라고 하면 조금밖에 안 될 줄 알았는데 52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죠. 금액인 거네요. 그럼 혹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사용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신용카드 공제는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제 올해는 어쨌든 이제 공제되는 걸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대신 이 세전 연봉이 25%를 넘는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25%까지 연봉이 5천만 원이신 분은 그러면 25%면 얼마죠? 빨리 얼른 빨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얼마였죠? 5천만 원에 1,500만 원인가요? 오, 그래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네. 1,250만 원 정도 1,250만 원인가? 산수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신용카드로 1,몇백만 원에 부분을 넘게 써야 되니까 한 달에 네.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써줘야 오. 그 부분부터 이제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출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별 받으실 게 없죠, 대신. 근데 하지만 이 신용카드는 사용분의 그 25%를 넘는 금액에서 사용분의 15%를 소득공제해 주고요. 네. 그다음에 체크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끊는 거. 음. 현금 이렇게 떡볶이 사드시고 이런 거 빼고요. 현금 영수증을 끊는 거는 사용분의 30%까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신용카드보다는 훨씬 더 그러네요. 많이 해주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과 체크카드를 권장하는 거죠, 나라에서도. 그러네요. 몇 프로가 많이 차이가 나네요. 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실 이거는 빚이거든요. 그렇죠. 예, 외상으로 그렇죠. 사는 거 체크카드는 현찰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바로 나가는 네,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신용카드 사용, 무분별한 신용카드를 조금 절제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의 25%까지는
어차피 안 되니까 혜택이 네. 안 되니까 네. 이제 뭐 각종 할인 제도라든가 무슨 포인트 적립 이런 부가 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를 좀 전략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25%를 넘는 그런 금액이 딱 왔을 때는 네.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을 많이 쓰시는 게 좋겠죠. 아. 예, 그래야 이제 세금을 더 절세하실 수 있는 네.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요. 네. 근데 이제 뭐 이 카드를 무조건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네. 그래서 연간 근로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 미만이신 분은 250만 원까지. 네, 그리고 1억 2천만 원 이상의 연봉을 받으신 분들은 200만 원까지만 네. 이 소득공제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많죠. 네, 그럴 때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조금 연봉이 작으신 분, 작으신 분의 그 연봉의 25%가 아무래도 부가가 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연봉이 작으신 분의 신용카드를 많이 쓰시는 게 전략적으로 조금 절세에 도움, 세금을 덜 내시는 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꼭 끊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 내용은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에서 다 끌어오죠. 그렇죠. 네. 다 이렇게 착 되더라고요. 네네. 혹시 저희가 따로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요즘에 뭐 간소화 서비스 있고 해서 많이 네. 들어가서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료비나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게 조회가 되긴 하는데요. 네.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경이나 콘택트 네. 렌즈 같은 시력 교정용 안경은 이제 의료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의료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경사한테 시력 교정용이라는 걸 확인을 받아서 영수증을 좀 따로 챙기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미용적인 거는 안 되고 저희가 네네. 시력 교정용이면 그쵸. 따로 그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것도 뭐 따로 이제 왜냐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공제 기본 대상자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 안경이나 보청기, 휠체어 이런 것들은 그 구입자의 그 주민번호 로 발급을 반드시 해서 제출을 하셔야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혹시 네. 제가 알기로는 월세 내는 것도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제대로 알고 있었네요. 네. 네. 요즘 이렇게 청년들도 이렇게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월세를 맞아요. 많이 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주거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네. 뭐 조그만 원룸도 한 달에 보통 5, 60만 원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월급 뭐 한 300만 원 받아도 주거비로 보통 그렇죠. 6분의 1이나 거의 반 이상이 네, 나갈 뭐, 때도 많죠. 60만 관리비까지 하면 6, 70만 원 맞아요, 나가니까 맞아요.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네. 네, 이 월세 역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네. 근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주택이 없는 그 직장인이라면 월세를 750만 원 한도에서 10%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월 임대료를 50만 원씩 1년간 내시면 600만 원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거죠. 60만 원이나 10%나 되는 거네요. 엄청 큰 거죠. 엄청 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제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근데 세입자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집주인 뭐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뭐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고요. 국세청에 가서 이렇게 거기다가 계약서 같은 거 첨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계좌 이체한 내역서 이런 거, 네. 월세 낸 거 이런 거 첨부하면 다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거 집주인이 뭐 대출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자기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구나. 특히 올해는 2019년도에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그런 직장인 무주택 직장인의 경우에는 네. 공제율이 12%로 높아졌어요. 10%에서 12%로 네. 높아진 근데 건가요? 5,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5,500만 원 이하인 분들만 네, 10%에서 12%로 환급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꼭 챙기셔야 되겠죠. 네, 완전 정말 꿀팁인 것 같은데요. 오늘 썸네일 확실하게 나왔네요. 월세
반값으로 내는 방법 뭐 이런 걸로 다 이렇게 PD님 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하지만 네, 월세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또 고급 주택을 또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주택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네. 월세 공제 대상 주택은 100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하고요. 네. 그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예전에는 뭐 원룸하고 고시텔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원룸과 고시원 뭐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번 연도부터 바뀌는 네네, 것들인 네, 건가요? 굉장히 네. 혜택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청년들한테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정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월세 세액 공제를 저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요. 신청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등본, 그다음에 그 월세를 낸 그 계좌이체 확인서, 네. 그다음에 이런 그런 월세 납입 증명서를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네. 대신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이 주택하고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연말에 이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한 달이라도 조금 혜택을 보려면 얼른 빨리 그 전입신고부터 먼저 하셔야 네,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나중에 하면은 또 그렇죠. 이게 저희가 세금을 조금밖에 또 못 돌려받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나 작년에 혹시 이것도 작년에도 난 이거 못 받았는데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네, 저요. 아, 그래요? 우리 아나운서님들 못 받으셨어요? 네. 저 작년에 못 해가지고 놓쳤다고 아깝다고 진짜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 세금 이거 경정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경정 청구요? 네네. 네. 경정 청구를 하시면 그 월세도 이제 받을 때는 못 받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5년간 유효기간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래서 과거 5년 이내 것도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꼭 신청하셔야겠네요. 이 올해는 진짜 꼭 정말 꼭 신청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올해 목돈 생기시겠네요.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네. 만나 저희가 꽁돈 얻어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연말정산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항목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조금 몇 가지 딱 꼭 알아야 될 것만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연말정산시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지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카드 사용 계획이나 절세 항목 등을 점검해보고 연말정산 계획 세운다면 조금 더 절세 혜택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 찾아뵀는데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